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이론 교재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용도구역. 지난주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여기까지 진도 나갔고요. 자, 오늘 이제 지역지구구역 마지막 용도구역 제도를 진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런 교재는 몇 페이지죠?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자, 용도구역편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볼 수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있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둔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은 뭐 별도로 이제 편집되어 있지만 입지규제 제소구역도 지정과 변경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구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용도구역의 의의죠. 자,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일단은 개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의 종류, 분류죠. 용도구역의 종류,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용도구역별로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고, 누가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 법조로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구역에 위치한 지역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그 개발 행위 제한이죠. 용도구역별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시간에 용도구역편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해봐야 되겠죠.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그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용도지역,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금방 대답을 하셨죠? 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지정된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들, 재해를 예방하고 경관을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시키고 이런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용도지역에 부가적으로 이제 용도지구를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입니다, 이제. 자, 용도구역은, 이걸 꼭 넣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 외에 또 부가적으로 무엇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도지구까지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하고 이제 용도구역은 이렇게 나란히 적어보니까 딱 구별되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개념 꼭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구역의 분류가 갑니다. 용도구역은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용도구역의 종류는 금방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봤잖아요. 해보셨는데 위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 현장을 알아야. 그래서 자, 용도구역이 어떤 위치에 어떤 용도구역이 지정됐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죠.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인천이에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용도지역은 뭐죠? 도시지역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인천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런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인천시 용도지역 녹지지역인데 인천시 녹지지역은 두 가지로 묶여 있어요. 두 가지 용도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녹지지로 한번 묶어두고 또 두 가지로 묶여 있는 거죠. 뭐죠?
녹지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 구역이 녹지적이면서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여 있죠. 네, 공원으로 묶여 있죠. 이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법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산책 나가실 때 공원에 가자라고 가지 말고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산책 갈까?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그지? 아무튼 정식 명칭. 자, 그린벨트는 뭐죠?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게 용도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럼 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위치는 도시 주변입니까?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이 그린벨트를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부지 시골로 가면은 그린벨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앞에서 배웠는데 이제 도시적 밖에 나가면은 규제하는 게 하나 배운 게 있죠.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접도구역.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도시적에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도시적 밖에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은 그린벨트가 지키고, 도시적 밖에 도로 주변의 경관은 접도구역이 지키고, 그리고 저 인천 강화도, 성모도 이렇게 향가 가면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과 접도 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공통점은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라는 점에서 같다는 거죠. 위치가 다르죠, 그죠? 이 공원의 정식 명칭이 첨화하면 따라하세요. 마음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렇게 되죠. 이것들이 용도구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도시지역 맞죠? 인천이니까. 여기는 주변지역이잖아요.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면은 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무엇을 지정하죠? 시가화 조정, 시가화 조정 구역. 여러분 이름은 명칭은 그 지정 목적을 담고 있겠죠. 한번 봐요.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진행되니까 시가화는 시가지가 개발되는 과정이잖아. 그 시가지가 개발되는 과정이 계획적이고 단기적입니까? 무질서합니까? 무질서하니까.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조정. 그게 시가화 유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유보 기간이 17년이야. 그러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묶이면은 앞으로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됩니까? 유보되는 거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도 정하는 유보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못합니다.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서울이에요,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은 서울에 없지만 서울에 없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 앞바다 중에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런 곳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할 목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변과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엇을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게 됩니다. 4개의 용도구역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구역인데, 용도구역인데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접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구역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끝에 구역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수단조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 습니까? O.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 습니까? X. 접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X? X.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서울이에요. 갑자기 서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고. 서울인데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다. 그럼 정답이잖아. 근데 여기 땅 사면은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테니까 땅 사라. 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합니까? 행정계획. 그 행정계획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규제 완화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계획으로 보장하니까 믿겠죠. 지금까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5개를 했는데요. 5개를 종류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 5개는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접도구역,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것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가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눈에 딱 보이죠? 자, 그러면은 시험 쳐야 되잖아. 우리가 시험 보려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시가와 수단조원보호구역이 단독으로 기출된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5년 정도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에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잘 안 나왔지만.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최소한만 준비해두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혼자 공부할 때 5분 이상 공부하면 낭비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용도구역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아니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출제가 된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나온다라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수산정보구역은 최소한만 가볍게 준비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가지를 하시면 돼요. 한번 봐요. 개발제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배웠잖아요.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죠? 여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 우리 3개를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기억납니까?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만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해제 결정을 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평택의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평택의 지역 발전을 맡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 그 해제에 관한 결정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어 없어? 없어요. 경기도지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죠? 국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4개를 외워야 됩니다. 지정 목적 4개를 외워야 되는데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세요. 84페이지. 이런 교재 84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 있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 4개를 여기 한번 봐요. 화면에 여기 한번 봐요. 화면. 4개를 이렇게 해놨죠. 이거 보고 밑줄 끄시면 되잖아. 처음 하면은 이걸 읽어야 된단 말이야. 목적을 보고 개발자항구역의 지정 목적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다. 구별 정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살짝 외워야 되죠. 그 4개 줄 것이라고. 4개를 책에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죠? 84페이지에. 84페이지에 줄 거서 외우시라고. 처음 하시는 분은.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걸 글자를 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상상해요. 잠깐만, 여기 한번 봐요. 개발자항구역 목적 4개. 저기 있으니까 한번 봐요. 이 4개를 여기 그린필드 지정한 목적이 뭘까, 이 말이야. 목적은 개발자항구역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이잖아요. 그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쪽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그냥 둡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죠. 그래서 1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온전하게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세 번째,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게 인천이잖아. 인천의 녹지 지역의 산 속에 북한이 가깝죠. 북한의 공군기가 북한의 적기가 날아오는지 잡아야 되니까 레이더 기지 다 있어. 레이더 있다니까 레이더 기지 있다니까 다 보고 있죠. 북한의 전투기 하나 뜨는지 10개 뜨는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적기가 넘어오면은 객추시키면서 전부 미사일 기지 다 있거든요. 대공포가 다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까지 개발해서 훼손해야 됩니까?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될 수가 있다. 4개 다 했잖아, 4개. 그러니까 현장을 상상하면서 이해하면서 건축물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그 1번과 2번의 목적으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은 경제적 목적입니까? 군사상 목적입니까? 군사상 목적으로도 그린벨트는 지정될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또 여러분 궁금한 거.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땅 사면은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이 어떻게 될까요? 행위 제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지나갈까요? 저 눈 좀 봐주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용도 지역의 종류가 21개죠. 그죠? 21개 용도 지역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지 무엇으로 규정하죠?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안녕히 계세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짧으니까 못 외워, 연습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못 외우잖아요.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죠. 약간 좀 부글부글하지만 첫 시간이니까 네, 기다리기가 참아야죠. 네.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건 참 서운한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좀 복습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교재 도시자연공원구역 84페이지 왼쪽 하단 보셨습니까? 네?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의 지정 목적. 도시자연공원구의 지정 목적. 여기 시가 와주는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오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보시고 이거 화면 보시고 교재 밑줄 끄시면 돼요. 목적 시계. 이거하고 개발자항구역 지정 목적은 무지 혼동돼.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외워야 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매우 다릅니까? 매우 유사합니까? 유사하죠. 그래서 구별할 정도는 하셔야 돼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네, 그리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여가 휴식 공간 제공. 공원이니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에서 이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등을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그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이제 지정 목적했죠. 지정 목적. 그리고 행위 제한.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 제한. 이걸 잘 비교해야 돼,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땅 사면은 개발행위 제한, 어떤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어떤 개발행위 신고해야 되는지 이 법, 국토교육부터 정하지 않고요.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개특법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 행위 8개인가 9개인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금지된 행위를 허가받고 할 수 있는 사항, 허가사항, 그리고 신고로 할 수 있는 신고사항 등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이 법입니까? 개특법입니까? 개특법.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으로 따로 정한다 이 말이다. 비교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이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도녹법이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은 이 법에서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비교해 두시라고 늘. 그러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도시공원구역 조례로 정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도녹법. 이렇게 하나씩 외우고 나가면 되잖아. 조식에서요, 외울 게 많아서 이렇게 쭉쭉 외우고 나가고 연습하고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뭐, 그죠? 주변에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좋잖아요. 네, 자자. 8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양가로 2번 봐주세요. 읽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행위제한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하는 거. 그때 따로 정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외웠죠? 개특법.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맨 위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이 법이 아니고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시가와초등구역, 그냥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시가와초등구역 8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네, 시가와초등구역입니다. 지정권자, 이건 다 했거든. 시가와초등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권 관리, 이거 누가 결정하죠? 시도의사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 원칙.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초등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권 관리 계획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원칙이 국장이 아니죠. 원칙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초등구역의 지정과 변경 결정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지정 목적 몇 개가 있습니까? 3가지를 여기서 설명할까요? 와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돼. 이 현장을 딱 보십시오.
여기는 인천이니까 도시지역 맞잖아. 이 주변지역이잖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주산 시가지 개발을 그대로 둘 겁니까? 무주산 시가발을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까? 방지. 1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주산 시가를 방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이 있죠. 그 유보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허용합니까? 유보시킵니까?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때 유보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을 정하여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가와초등구역 이해가 다 됐네. 시가와초등구역이 무엇입니까?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주산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허용합니까? 유보시킵니까? 유보시킬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구역을 시가와초등구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여기는 솔직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혼자 그냥 설명도구 교재보면 다 돼요. 그리고 유보기간이 있는데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시가와초등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 효력이 법적으로 시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시가와초등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영원합니까? 시가와초등구역 해제가 됩니까? 해제가 돼요. 언제?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지정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법적으로 실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85페이지 시가와초등구역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설명이 다 된 거죠,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설명이 다 됐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행위제한이에요, 행위제한. 8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뒤에 적어요.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뒤에다가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오면 됐습니까? X.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제목대에 적으세요. 여기 85페이지 양가로 2번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뒤에다가 가로 이렇게 적으세요.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 법과 이 법이 뭐죠? 건축법입니까? 국토계획법입니까?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는 거야.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몰라요. 되게. 여보세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비제한은? 용도지역 안에서 행비제한은? 대통령령. 용도지구 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발자구역 안에서의 행비제한은? 개특법. 도시재생공원구역 안에서의 행비제한은? 도농법. 시가와초등구역 안에서의 행비제한은? 이 법과 그 시행령.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런 뜻이 된다고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설명드립니다. 시가와초등구역의 행위제한이죠. 여러분, 행위제한 할 때 행위가 뭐죠? 개발행위, 건축행위죠. 개발행위, 건축행위. 시가와초등구역 안에서 땅 사면은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제한되는지를 행위제한이라고 하잖아. 어디서 정하고 있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이게 통째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완벽해. 이게 이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교재는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법 조문 그대로 옮겨뒀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는 거여서 공부를 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가와초등구역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을 전문 강사로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세요. 자, 시가와초등구로 결정고시한 땅은
땅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금지됩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허용될까요? 유보될까요? 유보 기간 동안 금지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돼요. 이걸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결정고시엔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금지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된다는 말이 교재에는 있어요, 없어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법조문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만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만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 보면은 교재에는 없다고, 이게 조문에 없다고. 예외적으로 되는 것만 조문을 적어 놓은 거야. 그 말은 법을 만들 때 원칙적으로 금지된 걸 전제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문에는 이게 없다, 이 말이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독학으로는 이런 것을 알려면 면접 연구해야 되거든. 여러분은 등록금 내니까, 수강료 내니까 금방 가르쳐 드리잖아. 돈 내고 배웠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앞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고시엔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돼요. 그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첫날 배웠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3개를 못 외우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유보 기간 동안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 짓고 한강대교 만들고 이런 거 안 돼요. 금지돼 있어, 금지. 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도 금지되죠. 그리고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 3가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이것만 법으로 정하고 있다니까. 시가와 조정구로 결정고시엔 토지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국방상, 공익상 1, 2월에 수업 들으시면 미칠 거, 도술 거 그 부분을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이게 핵심.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중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 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라. 아셨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있죠. 이제.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무시 있고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점잖하게 밑줄 끊었고 형광펜 덧질했다고 답 쓰는 거 아닙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고시엔 토지에서는 유보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금지되지만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여기서 자제를 하죠. 쓰러지는 거예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금지되어 있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여러분,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이 사적인 개발은 허가 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정된 것, 법에 정해진 것을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허가를 받죠? 시청군청.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한 달만 연습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나오면 캄캄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보통 수험생들이 이거 뭐 누가 모르겠어. 이거 외우면 되죠. 혼자. 맞죠? 한번 설명 혼자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달만 복습하지 않으면 공부 좀 하시는 분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연습을 하시면은 시험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난이도는 이런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실력의 차이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특징이 있어. 시가버처정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오직 허가사항만 법에 있고 신고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신고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필기가 되어 있을걸요. 교재 1, 2월 강의할 때 허가사항 동그라미에서 밑에다가 아니야 신고사항, 임의사항 필기 다 해드린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설명드리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혼자 이걸 한 2주 안 보다가 혼자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복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만 맨날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것만 외우고 막 시험장에 들어가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 이런 곳에서 실력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단속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책 적는 게 보세요. 8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8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네. 자, 시가와주정구역에서는 밑줄 거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했으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말이야.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일정 행위의 한 장은 일정 행위 동그라미. 이때 일정 행위가 이꼴 뭐죠? 허가사항이야. 그때 일정한 행위가 허가사항입니다. 그 일정한 허가사항에 한정하여 특별지방,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사, 시장, 군수에게 했으니까 그것을 시청군청이잖아.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허가 동그라미. 허가야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밑에 적어야 되죠. 처음 들으신 분은 무엇이 없다고요? 신고사항 없다. 신고사항. 그래서 시가와주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 행위 중 신고로 가능한 행위는 없어요. 신고사항이 법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상,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시가와주정구역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임의사항이 없다니까.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법에 없는 거야. 규정이 없어. 그리고 시가와주정구역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해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가 되는 거라고. 얼마나 찾기 쉽다고. 그때 허가사항을 외울 필요는 없지. 단 특이한 게 있어요. 허가사항 중에서 허가 신청 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그거죠. 동그라미 3번 봐요. 시청군청에서는 다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다음의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다음의 행위가 몇 개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은 허가 대상 중 허가 신청 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앞에 적어요. 앞으로 묶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앞쪽으로 묶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허가 신청 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야. 허가 신청 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야.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허가 신청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에 축사의 설치, 축사 동그라미 축사. 한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설치는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시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의 설치는 신고로 할 수 있다. 믿겠습니까? 여기서는 신고사항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경매하니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넘어가 버려, 소음쟁이. 그 다음에 한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의 설치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믿겠습니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임의사항이잖아. 임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그렇게 나와. 그래서 끝에 나는 문제를 풀 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냥.
설치할 수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야지.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상해지. 너무 책 다 외워야 되잖아. 한 가구당 기준 축사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하는 그걸 외울 필요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틀린 거예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민사항이 있습니까? 틀린 거죠. 근데 이거 안 외운 거 나왔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퇴비사 설치 봐요. 퇴비사. 한 가구당 기존 축사, 퇴비사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퇴비사 설치는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받아야지. 단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또 썩어버리잖아. 금방 썩어버리는 건 쏘가버리잖아. 수험시험은 딱 쏟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험시험도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신고사항이 없다는 거, 이민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를 못 푸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게 좋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이거 읽고 지나가야 돼요. 여보세요. 87페이지. 동그라미 5번. 4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4번. 5번. 시가와처정국에서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은 줄 거죠? 3년 이하 이식내에 3천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시가와처정국에서 허가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면은 3대3이에요. 3대3이 뭐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6번도 읽어야 돼요. 6번. 시가와처정국에서 개발 허가를 받으면 다음에 허가나 신고가 이성수로 본다. 기업과 니은이 허가가 이성수로 의제되는 의제사항 맞습니까? 시가와처정국에서 개발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의제사항이죠. 의제사항 몇 개? 한 개. 읽고 지나가야 되죠. 시가와처정국에서 개발 허가를 받으면 기업권 줄 거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그리고 니은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상 임목벌제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뒤에 적어요. 아니야. 뒤에다 적어주세요. 기억, 니은 뒤에다. 아니야. 농지법 관련 의제사항. 그러니까 농지법 관련 의제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농지법 관련 의제사항이 없죠. 농지법 관련 의제사항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전부 산지와 산림에 관한 의제사항만 있는 거야.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고 있네. 시가와처정국에서 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믿겠습니까? 여기서 산지전용 허가나 임목벌제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지되지만 농지법 관련 의제사항이 없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뭐 다 이 정도면은 뭐 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찍어드리는 거잖아. 그죠? 네? 다 했구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에 필요한 게 딱 동그라미 2번 정도 읽고 지나가면 돼요. 딱 그거 하시면 돼요. 나머지 1, 3, 4, 5는 시험에 안 옵니다. 그게 지문서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안 나와. 동그라미 2번만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읽어드릴게요. 시가와처정구역에서 산림 안에서, 시가와처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 임목벌제, 조림과 조림 및 육림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시가와처정구역에서 산림 안에서 임목벌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정합니까? 그 허가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규정에 의합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규정에 의한다. 읽지 나가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단자원보호구역 밑줄만 꺼드릴게요. 수단자원보호구역 누가 지정하죠? 회장.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회장. 지정목적 줄 거죠? 수단자원보호 육성비 줄 거예요.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지정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적으세요. 행위제한 적어요. 행위제한. 밑에 적으세요. 행위제한이 없구나. 행위제한. 수단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적으세요.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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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도 이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하죠. 근데 따로 정한 법이 수관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관리법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네, 잠시 휴식 후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합시다. 네, 좀 쉬겠습니다.